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자연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50번째 시간으로 남제의 해고록 1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롱계의 입지전적인 여걸 정복순. 관철동 3.1빌딩 뒷줄에 반줄이라는 곳이 있다. 지하는 젊은이를 위한 장소이고 1층은 중년 이상을 위한 양주 대포집, 2층은 양식부, 3, 4층은 고급 살롱이라는 완전히 복합적 사교장이다. 그 주인이 정복순 씨, 집 자체의 소유권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오코를 무엇으로 정할까 궁리하다가 다트를 아프리카 지도에 던져보았단다. 그랬더니 다트가 꽂힌 곳이 감비아의 수도 반줄, 그래서 반줄이라는 설명이다. 아프리카의 외계사절들도 이 집을 선호하여 덤도 붙은 셈이다. 내가 살롱이라고 처음 간 곳은 북창동에 있던 멕시코다. 60년대 중반, 그리고 그 다음이 옛날 미 대사관 뒤에 있던 발렌타인. 소설가 이병주 씨에 끌려 멕시코에 갔었는데 그 집이 살롱으로서는 서울서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주인이 정복순 씨 빈손으로 출발, 고생 끝에 살롱 경영에 이런 입지전적인 여걸이라는 소문은 그때부터 있었다. 나는 특히 반줄 1층을 즐겨 찾았다. 양주 대포집 형식이지만 개수남 씨의 생음악도 들려주어 오픈 살롱이라 해도 된다. 왕년의 노 가수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들려주어 오히려 매우 격조가 높은 집이라 할 수 있다. 정치 활동을 못하던 시절의 JP도 애용하였다. 오면 보드카가 순수하다고 보드카만 찾는다. 요즘 김정필 씨의 정치 형태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나 양주 대포집, 소주 대포집에도 나타나는 그의 소탈함에는 정이 간다. 옛날에는 박정희 씨는 몰라도 그 후에 거물 정치인 가운데 당당히 대포집에 가는, 또 갈 수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있는가 말이다. 한 번은 문공부 정통관료인 박종국 선배와 둘이서 반줄 1층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현대그룹 총수 정주영 회장이 혼자 와서 개수남 씨의 피아노대에 앉아 술을 마시며 흥이 나면 마이크를 잡고 대중가요를 부르는 게 아닌가. 1980년대 초엽의 이야기다. 그와 안면이 있어 그를 우리 자리로 초대하였다가 노래자랑을 하기로 합의 각각 두 곡을 불렀다. 나는 한국 제1의 재벌 회장이 이런 데를 혼자 읽을 수 있느냐. 특히 더구나 수행원도 없이 하고 의아해했다. 그는 가끔 없지. 그러고 나가다가 이 앞에 포장마차에서 가락국수에 고춧가루를 풀어서 먹기도 하지 하며 당연하다는 듯 말한다. 노가다판에서 이랬던 거다운 이야기인데 기회를 놓칠시라. 나는 이런 충고를 하였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대그룹도 노동조합을 잘 육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니 노사분규가 났다 하면 폭동에 가깝지 않습니까? 노동자요. 내가 바로 노동자요. 우리 밖에 나가 누가 쌀가마를 더 잘 지나 시합할까요? 그의 대답이다. 정복순 마담은 동양 기준으로 복스럽다 할 용어이지 서양 기준의 미인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런 그대로 복순하다. 그리고 말을 대단히 아낀다. 미소를 지으며 한두 마디씩 거두는데 그러는 것이 오히려 분위기에 맞지 않을까 한다. 그는 사업적으로 대단히 성공하였다. 그와 비견되는 오히려 더 화제가 되었던 김봉숙 여사와는 좋은 대비가 된다. 일본에서 날린 영화배우 출신 최지희 씨. 소설가 나림 이병주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잘 써서 북한산 입구에 나림의 어록비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나림의 기념물인데 북한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나림의 글 가운데 북한산 예찬론이 있어 그 어록비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도를 놓은 것이다. 북한산 예찬론은 북한산을 알기 전에 전과 북한산을 안 후에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얼마간 과장이 심한 글이다. 제막식에 지냈던 송남원 박준목 씨가 소설가 한운사 씨가 먼 길을 찾아왔었는데 의외로 최지희 씨가 나타난 게 아닌가. 하기는 최지희 씨는 서울대학병원 영안실에 있는 나림의 연결식에도 참석했었다. 경남 하동군의 한 동네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작고하기 전에 나림이 최지희 씨를 모델로 소설을 쓰겠다고 얘기해 왔었는데 소설을 보지 못한 게 몹시 서운한 모양. 그 이야기를 아쉬운 표정으로 했다. 1966년 1년 반 동안 내가 조선일보 문화부장으로 있을 때 최지희 씨의 멀티 여동생 등 영화에 출연한 신진 여배우였다. 영화평 담당 정량일 기자 이야기로는 영화감독이나 제작진이 최 씨를
고꼬로라고 별명 지었다는 것이다. 고꼬로는 마음의 일본어인데 아마 지킬 것 잘 안 지켜 제작진의 속을 썩인 것 같다. 속이 탈 때마다 아이고 고꼬로 했을 듯하다. 70년대 초 일본을 자주 전화들었을 때 아카사카 미스케에 있는 지히살롱에 많이 들렀다. 대부분 한국 정치인 언론인들은 긴자에 있는 바생과 지히살롱이 단골이었던 것이다. 센바는 지난날 재무장관 천병규 씨가 한국은행 동경지점장으로 있을 때 신세를 진 여성이 감사의 뜻으로 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2층에 있던 지살롱에 들어가면 스크린에 젊은 나라의 최지 씨가 끔찍하게 나타났다. 눈도 크고 코도 크고 몸도 크고 모든 게 시원시원하게 큼직한 미인이다. 특히 코가 약간 스키 코랄만큼 높다. 고코로 이야기 등 배우 시절 이야기를 했더니 서로가 바로 구면처럼 되었다. 한 번은 우리가 일본 언론 간부와 술을 마시는데 조청년 쟁쟁한 간부가 따라붙어 애를 먹었다. 세안에 따라붙는 것 같아 지살롱으로 옮기니 즉각 이동해야 한다. 자주 가다 보니 최지 씨가 다른 가게에 가서 한잔 사겠단다. 서울신문 사장을 지낸 이우세, 일본에 있는 통일일보 사장을 지낸 이성목 씨 등 일행이 5명쯤이었는데 나에게 바가지 쓰려 하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씩 모두 꽁무니를 뺐다. 나는 영화판에서 최지 씨가 기마에 일본말로 통이 크다는 뜻 좋기로 소문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괜찮다고 해도 막무가내다. 결국 최지 씨는 일행 여성 5명과 남한달랑 록봉기에 있는 한국 여성 경성살롱에 가서 늦게까지 마셨다. 그 다음에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역시 한국 여성 경영살롱에서 한턱 내겠단다. 이번에는 아무도 내빼지 않아 한국의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자기 가게가 아닌 다른 가게에 가니 최지 씨는 참 신나게 놀아댄다. 과장을 섞어 말하면 영화계의 리타 헤이워드가 춤을 추는 모습을 눈앞에 다시 보는 것 같았다. 서울에 돌아온 최지 씨는 신문에도 가끔 기사거리가 되었다. 잔이윤과 연문도 뿌리고 다녔다. 그리고 서울수도 지살롱을 경유해서 몇 번 가보았으나 그 후로는 주머니 사정도 그렇고 하여 자주 못 갔다. 지 씨는 엑조틱한 서양적인 미인형이다. 마침 말티어 대생에도 출연하기도 하였지만 몸매가 커서 한국 사람들 일반 기준으로는 팔자가 더 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녀는 고꼬로는 기마에 있는 화끈한 여성이다. 낭만과 사슴의 상징 미스리. 서울에서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셀레르맨 치고 맥주홀 낭만이나 사슴을 모른다면 좀 뒤떨어졌다 할 만했다. 농협 서울지부 건너편 뒷골목, 그러니까 서린동일 것이다 해서 낭만이 번창할 때 언론인, 문인, 예술인, 교수, 법조인, 정치인들의 항상 가득 메웠었다. 독일 메넨 맥주 축제 기사를 읽은 일이 있는데 낭만은 항상 소규모의 맥주 축제 같았다. 더구나 2층까지 있어 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시끌시끌 장관이다. 절대 앉아있지 않고 서성한 신부름만 아가씨들도 젊고 청초한 용무를 기준으로 선발한 듯 신선한 느낌이었다. 그 가운데서 단연 뛰어난 여성이 누구나 그렇게 부르는 미스리, 나중에 알았지만 본명이 이인숙이다. 문학출판사 민음사도 근처에 있어 박맹호 사장은 고은 시인, 신경림 시인, 유정호 교수 등 문단의 패거리들과 거의 매일 진을 치다시피 하였다. 이어령 교수는 박명호 사장과 서울 물리대 동기 하기는 따지자면 나도 물리대 의학과로 물리대 동기인 셈. 야간 그렇게 서너시에 어울려서 맥주를 마시는데 이어령 교수 미스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향 생각하게 하는 여인이라고 타이틀을 주는 게 아닌가. 이 교수의 재치나 좋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미로의 비너스가 아니라 이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여인이라는 일종의 작품명 부여에 우리는 모두 수긍을 했다. 청초하고 조용한 한국적 미인, 그러면서도 소박한 느낌이 있어 고향에 두고 온 처녀를 연상시킨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미스리의 고향을 묻게 되는데 이게 웬일인가. 이혜령 교수와 같은 충남 아산이 아닌가. 감각적인 느낌과 지리적인 사실이 일치한데 우리는 또다시 놀라고 이령 교수의 신통력을 찬탄하였다. 그 무렵 제인호의 소설 결들의 고향이 히트를 칠 때이다 곧 영화로 되었지만 그 소설은 90표현으로 공전의 베스트셀러 또는 낙양의 집가를 올린 소설이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맥주집 아가씨, 요즘은 언니라고 정한다들에 관한 이야기.
사법파동 때의 일이다 그 주역이라 할 옹성우 판사를 나의 고교동창인 김덕주 부장판사 나중에 대법원장가 데리고 와 여러가지 얘기를 나눈다. 나로 다 아는 처지이기에 합류했는데 감정이 격해진 홍 판사가 인사불성으로 많지 몇 사람이 떠매다시피 하여 차를 태웠다. 우리나라에서 간암에 관한 첫 손가락 꼽히는 간박사 김정용 씨도 대단한 단골이다. 술이 간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시위라도 하려는 듯하다. 의학과 1년 선배인 나에게는 위스키, 소주 아니면 맥주를 마시지 오래 저장하는 청주 등 다른 술에는 방부제가 많아 간에 해로우니 마시지 말라고 충고한다. 낭만에는 미스리를 선두로 미스체, 미스고에 들여오고 있는데 이 들여오가 땅 가게를 차렸다. 미남사 박명호 사장의 호의로 그의 건물 일정에 사슴을 분가한 것. 오코는 송지영 씨의 장명이다. 낭만은 그의 옛날 표현이 빠진 셈이다. 낭만의 생명력이나 정신은 미스리에 있던 것이 아닌가. 그 후 낭만엔 가지 않았지만 시들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사슴의 내부를 장식하는데 일주일쯤 공백이에서 단골들이 들요를 접대하였다. 나도 술을 사주었는데 미스리는 시골에서 고생을 하다 서울에 왔고 서울서도 살림을 책임지고 있어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알았다. 윤영모 소설가가 어디에 쓴 것을 보니까 그녀도 초년에 한때 맥주를 나갔는데 틈틈이 상위에 있는 땅콩을 요령껏 집어먹었다고 떨어놓고 있다. 미스리는 술도 세서 휴무일 때는 뼈갈 5독구리 일본 말을 한꺼번에 시켜놓고 모두 마신다나. 나보다 강하면 강했지 약하진 않은 것 같다. 사스메스의 단골 1호는 서울대학 이수성 교수. 나중에 서울대 총장, 국무총리, 동생동본이라고 오빠 동생 하면서 거의 개근이다시피 한다. 이 교수와 교수들이 선출하는 총장이 된 것도 그런 정지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원로 소설가 장덕조 여사와 친해서 그분을 모시고 한두 번 같이 간 적이 있다. 장 여사도 멋쟁이여서 술이 들어가면 의학셋을 피운 이를 되풀이 부르신다. 그 무렵 멋쟁이 소설가 이병주 씨가 중진 여배우 최은희 씨와 나타나 꼬냑을 시켜놓고 마시는 영화 같은 장면도 있었다. 이 시의 소설을 녹여볼 최은희 씨가 무대에 올리는 타입이었는데 한두 주일 후 최 씨는 홍콩에서 잠적하고 이 씨는 그 이야기도 기민하게 작품화했다. 그리고 미스통은 미스리가 눈, 코, 입, 귀 하나하나 뜯어보면 잘생기지 않았는데 모두를 종합하면 전체로 보면은 우아한 모습이라고 여인다운 평을 한다. 그리고 미스리는 달변이 아니다. 필요한 이야기만 순박하게 한다. 그런데도 분위기는 100점 만점이다. 이 분위기를 만드는 재주 대단한 게 아니다. 분위기는 실내장식, 음식, 술값, 언니들의 쌈발 말하는 때도 손님의 품질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종합되어 만들어진다. 그러니 맥주집이나 살롱 등에서 성공한 마담들은 유명한 경영인이라 할 수 있다. 사슴시대가 5년쯤 갔을까. 그 다음은 충무로 끝변에서 베너라는 지하 맥주를 경영하였다. 분위기 좋은 술집 잘 찾기로 이름난 중앙일보의 송기상 문화부장 등이 개근파였다. 그러나 전하는 바로는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여 미스리도 그 피해를 입고 맥주올 전성시대에도 한 15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때 모여들었던 김학중 교수, 이만익 화가, 박현채 교수, 추종자들, 서울의대 이영우 교수 등등 지금은 어디를 제2의 낭만 사슴으로 삼고 있는지 궁금하다. 미스리 트리오에 끼지는 못했지만 낭만시대 미스 언니 미스동 이야기를 덧붙여야겠다. 미스동 그러니까 동마당은 지금 인사동 신라약국 옆에서 카페 그리고를 경영하고 있다. 현화랑이 전업한 것인데 그리고의 그 콤마가 재미있단다. 이른바 63세대의 집합 장소이기도 하다. 김도현, 유광은 패들을 자주 만난다. 민주노동당 수 권영길 패도 얼굴을 내밀고 63세대의 대표는 김중태였다. 그런데 이 김중태가 약간 빗나가 원효 요결이라는 예언서를 썼고 출판기념회를 세종으로 해서 하고는 63세대끼리의 뒤풀이를 그리고에서 계속했다. 나와는 그리고에서 마주쳤다. 나도 잘 알지만 예언서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세종홀에는 안 갔던 것이다. 63세대 말고 그리고에는 6.25 전란 중 평양에 가서 북한 강요 이성엽을 만나기도 했던 박진목, 우사 김규식 박사와 민자련의 비서처장을 했던 송남은 씨 등 노장들도 출입한다. 송지영 씨가 미스동이
서해 감식도 한다고 귀여워한 후 별세하고 나니 1살쯤 어린 박진목 씨가 대를 이어 동마담을 귀여워한다. 풍요가 있다 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리고 박영구 전 국제대학장이 가끔 나타난다는 일이다. 사건이다. 영문학자인 방 선생은 나보다 고등학교 20년 선배이다. 그러니 구제 중학교가 5년제인 것을 고려해 넣어도 아무리 줄잡는다 해도 86세는 넘었을 것이다. 그런데 카페 출입을 하던다니 복도 많은 분이다. 내가 술을 마시고 있을 테니 칸막이리에서 목소리를 알아듣고 동마담을 통해 나를 호출한다. 하기는 성남은 박진목 씨도 80대 중반이다. 낭만 전성기 이후 30년이 지나서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